투자업계의 힘의 균형이 계속 갈 수는 없을 거고 언젠가는 깨질 텐데, 이 힘의 균형이 스타트업 쪽에서 이겨내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올해 말 내년 초에는 깨짐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을 저도 하고 업계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기준입니다.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공돌이고요. 그 뒤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, 창업, 여러 IT 회사를 거쳐서 2012년부터 지금 회사인 카카오벤처스에서 일하고 있고요. 딥테크 영역의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. 누구나 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. 며칠 전에 어떤 통계가 있어서 봤었는데, 상반기에 그 벤처 투자액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줄은 건 아니더라고요. 2019년이나 20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늘었고, 21년이나 22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유동성이 풀려서 자금이 이제 시장에 많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상대적으로 올해가 줄은 거지, 그 규모 자체가 그렇게 줄은 건 아니라고 하긴 합니다. 근데 그 업계 분들을 같이 만나면서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것 같고요. 특히 시리즈 B 정도 단계의 투자는 특히 많이 줄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묘한 어떤 힘의 균형의 상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스타트업 쪽에서는 투자를 이제 계속 유치하지 않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과정 중인 것 같고요. 또 투자 업계에서는 이 어려운 시국에 조금 더 이제 좋은 투자 기회가 오는 걸 기다리는 요 힘이 둘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.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투자 자체가 줄다 보니까 최근에 스타트업 업계가 어렵다는 거는 모두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저희 이제 VC 펀드의 운용 구조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 현상을 잘 이제 아실 수 있는데요. 보통 이제 VC 펀드는 8년 정도의 운용 기간을 가지고, 그중 앞에 4년은 투자 기간을 가지고, 그다음에 뒤에 4년은 이제 투자했었던 자산을 회수하는 그런 기간을 가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시장이 어려워서 쉬어가더라도 언젠가는 이 투자 기간이라는 4년이 끝나게 되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냥 쉴 수는 없고 이제 특정한 영역에 몰려가지고 투자가 더 이루어지게 되는데, 예전 같으면 오히려 좀 더 과감하게 성장성을 믿고선 투자하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았다고 보면, 요새 같으면 이미 이제 사업이 검증됐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안전한 투자를 좀 더 지향하는 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한 것 같고요. 또 그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B2B SaaS처럼 사업을 런칭하면 바로 수익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영역을 믿고 투자한다거나, 또는 그 세상에서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, 요새 같으면 생성 AI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이런 영역들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장에서 창업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투자 검토하는 건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이제 줄 수밖에 없고,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투자 자체가 작년보다 줄긴 했어요. 근데 저희도 이번 5월 달에 이제 새로 300억이 넘는 이제 초기에 투자하는 펀드를 다시 또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의미는 여전히 열심히 좋은 팀을 계속 찾고 있고 열심히 투자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. 서비스 영역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, 서비스 영역은 초기에는 물론 적은 자금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걸 찾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이제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,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일반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. 근데 딥테크 영역은 초기에 그 R&D 하고 계신 기술이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로 성숙되기까지는 적은 멤버로 그 R&D 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, 그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이제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 같이 이제 초기 투자를 또 딥테크 영역에 하는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의 투자가 어려운 현상들이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힘의 균형이라는 게 언제까지 유지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.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체질을 개선하면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원하는 밸류에이션의 투자를 받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스타트업 쪽의 힘과
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목표한 대로 낮아지는 걸 기다리는 이제 투자업계의 힘의 균형이 계속 갈 수는 없을 거고 언젠가는 이게 깨질 텐데, 스타트업이 체질을 개선하면서 의미 있게 이 힘의 균형이 스타트업 쪽에서 이겨내는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올해 말 내년 초에는 그런 깨짐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을 저도 하고 그 업계의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지금같이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창업이라는 걸 생각하실 정도의 분이면 아마 취업 대신에 창업을 하지 이런 정도의 생각은 아니실 거예요. 아마도 내가 뭔가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, 어떤 그 특정한 기술을 정말 높은 수준으로 올려서 의미 있게 세상에 쓰이게 하고 싶다, 이런 문제의식과 사명감을 가지신 분일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생각해보면 투자 환경이 어려워졌으니까 나가서 정말 이 척박한 투자 시장에서 고생하면서 지금 창업하는 게 맞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어떻게 생각하면 창업하는 숫자 자체가 줄었으니까 투자의 경쟁에서는 당연히 이제 경쟁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, 또 사업으로 가서도 창업을 하는 투자 자체가 줄었으니까 사업에서의 경쟁도 당연히 좀 더 수월해졌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문제를 풀고 싶으신 분이라면 지금 창업을 꼭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꺼이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와 만나셔서 열심히 같이 토론하고 또 같은 여정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